국민이 하나 될 수 있었던 한일 월드컵. 그러나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그런 걸 유치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막 그런 비난이 상당히 많았어요. 경복궁 앞을 막고 있었던 총독부 건물 철거. 그러나 그거는 논란이 정말 더 많았어요. 자칫하면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참 힘들었는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주인공은 바로 이민섭 전 국회의원이다. 지금도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요. 미래를 내다본 앞선 도전에 망설임이 없었던 그 이민섭 전 국회의원을 만나본다. 유난히 일찍 불이 켜지는 이민섭 전 의원의 집. 새벽부터 그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남들보다는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 전 의원. 그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 요즘엔 거기 수영을 자주 하죠. 자주 하는 것보다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몸에 별로 무리도 안 가고 아주 또 하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아주 그 마니아가 됐다고 할까,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수영으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 전 의원. 의정 활동을 하는 16년 동안 매일 아침 그는 신문 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었다. 퇴임 후 조금은 바뀐 일상. 이제 예전보다 여유로움을 갖는다. 그는 요즘 이런 소소한 일상 하나하나에도 행복을 느끼고 있다. 물속에 있을 때마다 이 전 의원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한다. 시골서 한 7살 때 그 강촌 마을의 웅덩이에서 그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죠. 근데 배울 때 선배들이 혼내준다고 물을 어떻게 먹이는지 아주 죽을 뻔한 경험이 많아요. 강원도 강촌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4선 국회의원을 보낸 이 전 의원. 그는 자신은 꿈을 이룬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의 꿈을 갖게 됐다고 했다. 선친께서 이제 강원도에서 사업을 좀 크게 하셨는데 언변이 없으셔가지고 국회의원 출마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친구가 무역해서 성공한 분이 출마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4번이나 그 선거 사무장을 맡아주셨어요. 친구기 때문에. 그 선거 때마다 그 쫓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뭐 명함도 돌리면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 신문사에 취업, 기자로 활동하면서 정치를 향한 꿈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80년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민정당이 생기고 새로운 인물을 스카우트한다 해서 그쪽에서 올라오는 보고가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로서는. 그래가지고 민정당에서 이제 그 지도당위원장으로 이제 채택이 돼서 하게 된 거죠. 어린 시절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 살아왔던 삶이기에 이 전 의원은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제11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제14대 국회의원까지 내리 4선을 지내는 영예를 안았다.
이민섭 전 의원이 16년 동안 몸담았던 지역구는 바로 강원도다. 강원도 우리 지역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한 3개군 또는 4개군이 그 선거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선거구가 그 가평 근처에 있는 남이섬도 춘천시이고 춘천시 또 양구군 인제군 하면은 내설악 전체 안계령까지 서울시 전체 면적과 비슷한 면적을 아우르다 보니 의원 활동 시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고 한다. 특히 강원도와 서울을 오가야 했던 그에게 당시 열악한 도로 환경은 큰 위험이었다. 서울로 달려오는 과정에 대성리 넘어서 고개 넘는데 그 모래가 위에 깔려가지고 차가 완전히 돌아서 낭떠러지 직전에 쓴 적이 있었어요. 이 전 의원은 퇴임 후에도 자주 강원도로 향한다. 의원 시절 인연을 맺은 어르신들을 찾아뵙기 위해서다. 안녕하세요.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 잠시 가게에 들르는데 그래.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아시죠? 우리 누구죠? 심연택. 그럼 그거 알고 말고. 예, 내가 심연택. 여전히 이 전 의원을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 거기 이제 사랑의 집, 그 예. 노인들 계신데 예. 좀 갖다 주려고 예. 사서 이거. 예. 아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자신을 기억해주는 주민을 만난다. 우리 집 할아버지하고 그 전에 출마하시면 다 도와드리고 우리 지방에도 도움되게 잘해주시고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 할아버지는 여기 밀어드렸지. 직접 어르신들께 드릴 옥수수도 고르고 그건 갖다 말고. 화려한 선물 보따리는 아니지만 소박한 간식거리에 이 전 의원은 따뜻한 마음까지 더한다. 이리 오늘 때 그래도 제가 여기 잘 들렸네. 그러게요. 퇴임 후에도 이 전 의원이 잊지 않고 찾는 곳은 춘천에 위치한 사랑의 집이다. 제일 그래도 이렇게 정정하시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사할린에 강제징용됐다가 해방을 맞았음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발을 구르던 한인들을 위해 마련한 곳이다. 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제 처음에 여기 많이 오셨을 때 처음엔 좀 답답해 하시더니 그런대로 또 여기 시설도 좋고 되게 좋으니까 적응을 잘 하시더라고. 저는 각별히 그 경로 문제, 효도 문제, 그래서 제가 효친회라는 조직을 지구당 옆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미나도 갖고 해서 효친 사상을 우리 지역에 많이 참 확산시키자. 그 노인대학에도 가서 꼭 제가 축사하고 뭐 모든 지원할 건 또 아끼지 않고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는 제가 각별히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때 오실 때 몇 분이 오셨더라 여기? 155분 오셨어요. 155분. 꽉 찼지 여기가. 그렇게 오고 싶었던 고향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냈지만 또다시 많은 어르신들이 사할린으로 돌아갔다. 사할린 동포들에게 영주 귀국의 문을 열어줬지만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 자식들을 두고 온 어르신들은 다시 한국 땅을 떠난 것이다. 사할린 동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1992년 춘천에 처음 생긴 사랑의 집. 이 전 의원은 소외받는 이들을 잊지 않고 있다.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니다. 13대 국회의원 시절 이민섭 전 의원은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는데 1990년 방송법 개정을 놓고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7월 11일 문화공보위원회는
방송법 중 개정 법률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중 개정 법률안, 그리고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중 개정 법률안 등 3개의 법안을 상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자유당 소속 의원들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평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화함과 몸싸움으로 장내가 쏟아난 가운데 민방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정부 방침으로 굳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KBS, MBC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방송국, 공중파 방송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민영방송 도입을 놓고 벌어진 여야의 대립. 당시 문공희 위원장으로 이 전 의원은 그 법을 통과시켰다. 밀쳐냈어요. 내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도해서 이걸 정말 통과시켰습니다. 나중에 지역구 갔더니 2가지 평가가 나온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가보니까 야봐 저기 날치기 하나 아저씨 온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아는 사람들은 참 이 의원 성격 좋더구만. 그 요만한 사람인데 내던지면 될 걸 그걸 끌려다니면서 끝까지 저걸 하다니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래 우여곡절 끝에 그거를 이제 통과시켰어요. 당시 야당의 반대로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던 민영방송 도입 방송법. 이제 법이 통과된 후 민영방송 설립 21년째다. 법을 통과시켰던 이 전 의원의 지금 생각은 어떨까?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역사앞에 뭐 추호도 내 부끄러움이나 뭐 빈축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 하나의 소중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 전 의원에겐 잊혀지지 않는 일이 또 하나 있다. 1989년에 열린 광주 청문회다. 18번 청문회를 했죠. 그동안 제가 정말 이 바지를 띄워버리고 싶은 신경이에요. 길만 있으면 나 이거 띄고 좀 어디로 가면 좋겠다. 매우 중요한 역할. 민감한 문제였기에 당시 특별위원회 간사로 참여했던 이 전 의원으로서는 힘든 시간이었다. 기아를 빼고 하루는 한참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주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다 책임지고 만나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이제 그 기자실로 모아가지고 했죠. 뭐를 원하느냐. 학살 원용 찾아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내 위원장이 여러분과 같은 심정이었다. 그 당시에. 나는 공평하게 여러분의 편에서 잘 진상 파악을 해서 하겠다. 그 어떻게 내 말에 감명을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딱 끝이고 위원장님 광주 오세요. 우리가 술 한잔 대접할게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간 적이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낸 후 이 전 의원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 전 의원은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박물관부터 먼저 짓고 나중에 허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 그런데 장관이 된 후 첫 업무 보고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95년 말까지 현 중앙박물관과 100m 정도 떨어진 지금 헐면 안 된다. 나중에 새 박물관 되거든 헐어도 헐어라. 이런 입장이었고 또 다른 5,000명은 서울대학 교수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60년 동안 50년 동안 총독부 건물을 참 청와대 앞에 또 조선 왕족 경복궁 앞에다가 놔뒀으면 되지. 이제 이거는 헐 때가 됐다. 또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국론이 까딱하면 분열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용산 가족공원을 반대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이 전 의원은 당시 미군이 사용 중이던 용산공원의 부지를 확보, 새로운 박물관 건립을 동시에 진행시켰다.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가 끝나고
새롭게 단장된 경복궁. 이 의원은 오랜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다. 이 자리에 바로 총독부 건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헐고 그 바로 뒤에다가 흙례문을 새로 만들고 건정전하고 강령전, 교태전 두 개를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해가지고 오늘의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의원은 뚝심 있게 계획을 진행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뚝심 때문에 우리는 경복궁의 위엄을 되찾을 수 있었다. 서울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이제 제대로 된 궁궐의 모습을 보고 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을 때는 일본 학생들이 그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이제 일본인 그들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담아가고 있다. 상당히 비판 여론이 있었다가 광화문까지 중원되는 거 보니까 그거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너무나 잘했다는 거죠. 서울의 중심,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 전 의원이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다.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의 사직을 이어온 경복궁, 정궁이 다 보이잖아요. 총독부 건물이 있을 때는 광화문 뒤에 총독부 건물만 보이고 그 외에 보이는 거는 다 가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확 튀니까 저 인왕산 하며 그 뒤에 모든 저것이 정말로 참 500년 맥혔던 채찍이 풀어지는 듯한 그런 감정이고, 또 하나는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내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던 일 중 하나가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 장관 취임 후 월드컵을 유치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하지만 당시 그의 주장은 비난을 받았다. 신문 그 가십 같은 데서 이미 일본이 4년 전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제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런 걸 공연히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그런 걸 유치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막 그런 비난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본이 먼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확실한 전략을 갖고 있었다. 월드컵의 기본 정신이 축구를 통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지구상의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해서 추진했고, 만약에 뒤늦어서 우리가 이것이 단독 개최마저 어렵다면은 마지막에는 일본과라도 공동 개최를 해서 월드컵을 기어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한일 공동 개최라는 것은 미리 내놓을 안은 아니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할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로 그렇게 붙였던 것이죠. 결국 전략의 승리였던 것이다. 남북 공동 개최로 월드컵의 의미를 살려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려야 함을 강조했던 것. 결국 4년 먼저 준비한 일본을 따라잡아 공동 개최를 이뤄낸 것이다. 만약 반대에 부딪혀 월드컵을 포기했다면 우리에게 아마 그런 꿈 같은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안 될 거라고 반대했던 일들인데 그는 어떻게 흔들림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4선 되고 나서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니까 내 정치의 총 결산을
이 문화체육부 장관직을 걸고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자. 장관을 1년 했든 2년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잠시라도 했을 때에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배수진이랄까 그런 걸 치고서 한 점도 있습니다. 버린 소리를 다시 찾아주는 그러한 역할하는 의료기기의 첨단 기술을 갖고 덴마크하고 한국 합작으로 이것을 생산하고 또 세계 각국에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을 겸해서 그 체험 학습으로서 이런 데 와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후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만났다. 예. 지휘 맡고 있습니다. 진짜. 허 선생님. 예. 그래. 아이고. 저희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뭐 학생하고 똑같이.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연주회를 아이들은 원래 선천적인 청각장애로 소리를 못 듣던 아이들이었는데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통해 어느 정도 청력을 회복한 아이들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체에서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클라리넷 앙상블 단원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장관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통해 감성 재활과 자신감 회복을 돕고 있는 것이다. 연주회를 앞두고 집중 레슨까지 이루어지는 캠프. 아이들은 숨겨진 실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오지영, 보세요.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써도 너희들은 밑에서 잘 받쳐주는 음들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세련되진 않지만 아이들의 진심이 담긴 연주. 그래서일까 그 어떤 연주보다 아름다운 선율이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뒤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 전 의원. 관계자들 역시 고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는 이 전 의원의 활동이 고마울 따름이다. 청각 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에 비해서 좀 소외받는 게 훨씬 더 큽니다. 또는 심각성이라든지 그런 재활 치료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장관님께서 저희 사랑의 달팽이 고문을 맡으시면서부터 좀 이런 정부라든지 좀 위에 계신 분들로부터 이런 좀 그런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요. 자신의 능력이 사회의 밑거름이 되길 원하는 그. 어느덧 의원직을 떠난 지 5년여. 국회를 떠나 있어 보니 국회가 더 잘 보인다는 이민석 전 의원이다. 국회에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수결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이 시스템, 공중부양을 하고 힘으로가 막는, 이건 어디 학교 선거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